조지아주 애틀랜타 한인타운 중심가에 위치한 골든드림 레스토랑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미국식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지만 이곳만의 특별한 비밀이 있었죠. 바로 한국인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퓨전 요리였습니다. 햄버거에는 불고기 패티가, 파스타에는 김치가 들어가고 피자에는 한국식 치킨이 토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메뉴들이 현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골든드림은 지역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방에서는 이영호 셰프가 한국식 조리법으로 음식을 만들고 홀에서는 김미선 씨가 능숙한 영어로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배달 파트는 박준석 씨가 담당하며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였죠. 총 15명의 직원 중 12명이 한국인이었고 이들의 성실함과 팀워크 덕분에 식당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손님들은 이 집 음식엔 뭔가 특별한 게 있어라며 엄지를 치켜 올렸고 온라인 리뷰엔 별 5개가 가득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엔 웨이팅이 기본이었고 주말엔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였죠.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든드림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15년 전 이곳을 처음 열었을 때만 해도 그냥 평범한 동네 식당으로 시작했었는데 한국인 직원들 덕분에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인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ICE, 그러니까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대규모 단속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던 걸 실행에 옮기려는 모양이었죠.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다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문제없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 직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영호가 사장님,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한인회에서도 조심하라고 하던데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걱정 마, 영호야. 우리는 모든 서류가 다 정리되어 있잖아. 세금도 제대로 내고 있고 말이야 라며 웃어넘겼죠. 미선이도 사장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비상계획 같은 건 세워두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지만 저는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들의 말을 더 진지하게 들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6시쯤 식당 준비를 위해 출근하는데 주차장에 검은 차들이 여러 대 서 있더군요. 처음엔 단순한 방문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방탄복을 입은 요원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걸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아이씨, 손을 들고 이쪽으로 나오세요.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영호, 미선, 준석을 비롯해 주방과 홀에서 일하던 한국인 직원들이 하나둘씩 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잠깐만요. 이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에요. 라고 외쳤지만 요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더군요.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동행해 주세요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영호가 마지막에 사장님 걱정 마세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라며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결국 12명의 한국인 직원 중 10명이 그 자리에서 구금되었고 남은 건 저와 미국인 파트타이머 2명 뿐이었죠. 텅 빈 주방과 홀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는데 현실감이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곳이 갑자기 무덤 같은 정적에 휩싸인 거죠. 그때서야 한국인 직원들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노동력이 아니라 이 식당의 영혼이었던 거예요. 직원들이 사라진 첫날부터 모든 게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침 7시부터 분주하게 돌아갔을 주방이 적막했고 홀에는 테이블을 세팅할 사람도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와 파트타이머 2명이서 모든 걸 해야 했는데 솔직히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요리였어요. 영호가 만들던 불고기 버거의 비법 소스 레시피도 모르고
김치볶음밥에 간 맞추는 법도 모르겠더군요. 그동안 한국인 직원들이 얼마나 정교한 손맛으로 음식을 만들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죠. 어설프게 흉내내어 만든 음식들은 예전 맛에 반도 안 되었어요. 단골 손님들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존슨, 이게 뭐야? 예전 그 맛이 안 나는데? 톰 아저씨가 불고기 버거를 한 입 베어 물더니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오던 스미스 부인은 아이들이 여기 김치볶음밥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젠 완전히 다른 맛이네요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온라인 리뷰도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예전 그 맛집 어디 갔나요? 완전히 다른 식당 같아요. 별점 1개도 아깝네요. 같은 리뷰들이 우후죽순 올라왔죠. 웨이팅이 기본이었던 점심시간에 테이블 절반이 비어있는 광경을 보며 제 가슴도 점점 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명성이 불과 며칠 사이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2주 후 구금되었던 직원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소식이었어요. 영호가 전화로 사장님, 저희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라고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서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영호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사실 여기서 지내면서 계속 불안했거든요.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고 가족들도 걱정이 많고요. 그런데 구금되어 있는 동안 한국에 있는 형이 연락이 왔는데 거기서 식당 같이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미선이도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장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번 돈도 좀 모았고 한국에서 카페를 열어볼 생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외로 희망이 가득했어요. 준석이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배달 일 하면서 창업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한국에서 음식 배달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다고 하던데 거기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들을 잃게 되어 아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의 한국행이 이렇게 큰 성공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직원들이 완전히 떠난 후 한 달이 지나자 골든드림의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매출은 예전의 30%도 안 되었고 고정비용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급감하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새로운 직원을 구하려고 해도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정체성의 상실이었어요. 골든드림만의 특색 있는 메뉴들을 만들 수 없으니 그냥 평범한 햄버거와 파스타만 파는 식당이 되어버린 거죠. 주변에 이런 식당은 넘쳐나는데 굳이 골든드림을 찾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존슨 정말 안타깝다. 예전 그 맛있던 식당이 이렇게 될 줄 몰랐네. 단골 손님들마저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톰 아저씨는 한국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들 없이는 이 식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라며 안타까워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성공한 사업가라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인 직원들의 노하우와 성실함에 기대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요리 기술,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끝없는 열정이 골든드림을 만들어준 진짜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15년간 이루어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마지막 날 밤 텅 빈 식당에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제 무능함에 대한 자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로부터 온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 한국에서 형이랑 같이 연퓨전 레스토랑이 대박났어요. 골든드림에서 배운 노하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진을 보니 정말 멋진 식당이더군요. 서울드림이라는 간판을 단 현대적인 인테리어의 레스토랑이었는데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미국 요리들을 파는 곳이었어요. 불고기 버거는 물론이고 김치 파스타, 갈비 피자 같은 메뉴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 폭발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선이 소식도 놀라웠습니다.
강남의 아메리칸 카페 미선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열었는데 미국식 브런치와 한국식 디저트를 접목한 독특한 컨셉으로 예약이 밀려 있다는 거예요. 골든드림에서 배운 고객 서비스와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정말 큰 자산이 되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준석이는 더욱 스케일이 컸어요. 한국의 배달 시스템과 미국에서 배운 효율적인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서 프리미엄 배달 서비스 회사를 창업했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늘 강조하던 고객 만족이라는 철학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덕분에 투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성공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각자의 꿈과 재능을 가진 사업가였던 거예요. 지금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다른 식당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골든드림을 이룬 후 모든 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인 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근황을 듣는 게 제 유일한 낙입니다. 영호의 서울드림은 이제 지점까지 내고 있고 미선이의 카페는 방송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준석이의 배달 회사는 상장 준비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장님 덕분에 미국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게 지금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영호의 이런 말을 들으며 위안을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아쉬움이 남아요. 만약 그때 그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파트너로 대했다면 지금쯤 함께 더 큰 성공을 이루고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결국 누구에게 손해가 되었는지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을 내쫓으면서 미국이 잃은 것들을 생각하면 참담하기도 하고 그 인재들이 본국에서 꽃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묘한 뿌듯함도 느껴져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기르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국적이나 출신보다는 그 사람의 열정과 능력을 보는 것,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이죠.